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3D 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카자는 건물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기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선보이는 3D 프린팅 크레인 시제품인 미니 탱크는 일반적인 건축 기법보다 80% 이상 빠른 속도로 약 1000제곱피트 면적의 집을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건축 재료, 그리고 3D 프린터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손쉽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시대. 우리가 원하는 3D 디자인 객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태환. 과연 어떤 과정으로 2D 라인이 3차원 객체가 되는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제 3D 모델링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데요. 이제 2D 라인부터 3D 입체까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활용 방법을 파악하여 작업 방식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객체 형상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장중식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3D 디자인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실제 사물을 3D로 표현하면 더 입체감 있고 실감나잖아요. 그 이유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2차원 좌표 공간에 깊이가 추가된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하여 3D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는 3D 객체 모델링과 편집, 재입히기,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3차원 객체를 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3차원 공간의 좌표계는 축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로 나뉩니다. 오른손 좌표계는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 바라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쪽 그 축의 시점 쪽이 Z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왼손 좌표계는 X축과 Y축은 동일하나 Z축이 시점에서 먼 쪽, 즉 시점 반대쪽이 Z축 양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마다 좌표계 방향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소프트웨어 좌표계를 숙지하시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좌표계 말고 또 3D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네, 3D 객체를 모델링하기 위한 3D 작업 공간을 뷰포트라고 하며 대개 4가지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본 설정은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탑뷰는 객체를 위에서 바라본 장면을 나타내고 프론트 뷰는 정면에서 바라본 장면, 레프트 뷰는 왼쪽에서 바라본 장면,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감이 있는 입체적인 장면을 나타냅니다. 3차원 객체는 2차원 평면에 투영되어 나타나는데요. 투영 방식에 따라서 평행 투영과 원근 투영으로 나뉩니다. 평행 투영 방식은 거리에 관계없이 객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에 상대적인 크기가 보존되어 나타납니다. 탑뷰와 프론트 뷰,
레프트 뷰는 원근감 없이 상대적인 크기가 보존되어 나타나므로 평행 투영 방식으로 2차원 화면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퍼스펙티브 뷰는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원근감이 나타나므로 원근 투영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네, 모델링을 하기 전에 3D 소프트웨어의 기능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요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차원 객체를 이동하고 회전을 시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주거나 객체를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D 객체 모델링과 편집, 재질 입히기,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모델링을 위한 3D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메뉴 기능을 살펴보면 파일의 생성, 열기, 저장, 닫기, 환경 설정 등의 기본 기능이 있으며 생성된 객체에 대해 이동, 회전, 스케일 조정 기능 또한 제공이 됩니다. 이동 기능은 3차원 객체를 생성한 뒤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회전 기능은 생성된 3차원 객체를 X축, Y축, Z축 방향으로 회전시켜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기능은 객체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그 외에 객체 선택, 복사, 객체 중심축 설정, 스냅 설정, 실행 취소, 재실행 등의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3D 모델링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3D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으로 3D 기본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2D 라인을 3D 객체로 만드는 방법, 폴리건 모델링 기법, CSG 방식으로 3D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모델링 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편집 기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생성된 3D 객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점, 선, 면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 기능을 제공하고 객체를 구부리기, 비틀기, 늘리기, 돌출시키기, 부드럽게 하기 등의 기본 기능 등을 제공하고 생성된 객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재질 입히기와 또 렌더링 기능은 어떤 건가요? 네, 재질은 3D 객체의 색상이나 문양, 질감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 금속, 천, 나무, 돌 등의 재질을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미지 매핑도 가능하며 빛의 세기 조절과 반사 굴절 효과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통해서 모델링이 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은 3D로 제작된 결과물을 출력하는 계산 과정인 거죠. 강사님, 3D 소프트웨어의 작업 방식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여 모델링 할 수 있는 폴리곤 방식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3차원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네, 기본 삼각형은 평면이며 삼각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형상이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크기가 작은 삼각형을 많이 사용하여 객체를 구성하면 부드러운 표면을 표현할 수 있으나 렌더링 속도는 떨어집니다. 다각형의 수가 적으면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할 수 있으나 객체 표면이 거칠게 표현되는 거죠. 네, 삼각형으로 모델링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곡면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나요? 네, 넙스 방식은 수학함수를 이용하여 곡면의 형태를 만듭니다.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모델링에 많이 사용됩니다. 폴리곤 방식보다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해서 자동차나 비행기 표면과 같은 부드러운 곡면을 설계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방식은 면이 모여 입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속이 꽉 찬 그런 물체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솔리드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그런 경우에는 재질의 어떤 비중을 계산을 해서 무게 등과 같은 것들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3D 프린터로 건물, 가구, 또 기계, 전자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등 다양한 물질을 제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려면 모델링 방법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강사님? 네, 맞습니다. 3차원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3D 도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과 삼각형 면을 기본 단위로 하는 폴리곤 모델링, 2D 객체를 이용하여 3D 객체로 모델링하는 방법, Constructive Solid Geometry, 즉 CSG라고 하는 방식으로 3차원 객체를 모델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3D 도형을 이용해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나요? 네, 3차원 기본 도형이란 박스, 콘, 구, 실린더, 튜브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간단한 도형을 의미하는데요. 3차원 도형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 정도로 가집니다. 3차원 소프트웨어에서는 기본 제공하는 3D 도형에는 박스, 콘, 스피어, 실린더, 튜브, 피라미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도형을 합치거나 변형하여 기본적인 단순한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 책상, 장난감, 기차 등은 3차원 도형을 이용하여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폴리곤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삼각형을 기본 면으로 3D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3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점과 선, 면을 편집하여 객체를 만듭니다. 폴리곤의 서브 오브젝트인 점, 선, 면에 대한 편집 명령으로는 삭제, 분할, 연결, 높이 변경, 모서리 깎기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점은 점 삭제 기능, 선택한 점에 새로운 점을 만들어 분리시키는 기능, 선택한 점에 높이를 주는 기능, 지정된 범위 안에 점을 합치는 기능, 점과 점을 이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선은 선택한 선의 삭제 기능, 선택한 선을 분리시키는 기능, 선택한 선에 높이를 주는 기능, 지정한 범위 안에 선을 합치는 기능, 선택한 선을 다른 선과 연결하는 기능, 선택한 선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면을 분할하는 기능, 선택한 선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은 면의 높이를 주는 기능, 선택한 면의 넓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 면과 면을 연결하는 기능, 선을 따라 선택한 면을 돌출시키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제작할 수 있군요. 다음으로 2D 객체를 이용해서 또 3D 객체로 모델링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2D 라인으로 단면을 그리고 단면에 두께를 준다거나 2D 라인을 회전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3차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3차원이 아닌 2차원 객체로는 라인, 사각형, 원, 타원, 호, 텍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리곤 모델링처럼 돌출시킨다든지 면을 늘리거나 줄이는 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런 방식을 돌출 모델링, 수입 모델링, 회전 모델링, 러프트 모델링으로 말합니다. 먼저 돌출 모델링은 2D 단면에 높이 값을 주어 면을 돌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한 면에 높이 값을 주어 돌출을 시킵니다. 수입 모델링은 경로를 따라 2D 단면을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수입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경로와 2D 단면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는 사각형 경로에 2D 단면을 적용시켜 2D 단면을 가지는 사각형 테두리를 작성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회전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모델링은 축을 기준으로 2D 라인을 회전하여 3D 객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와인잔, 병 등 단면이 대칭을 이루면서 360도 회전되는 물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회전 모델링을 제작할 때는 먼저 기준축을 정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회전체의 형태를 라인으로 작성합니다. 라인이 만들어지면 두께를 주고 다듬어 회전 명령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 로프트 모델링은 2개 이상의 라인을 사용하여 3차원 객체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사용되는 라인 중 하나는 패스, 즉 경로로 사용이 되며 다른 하나는 쉐입, 즉 표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라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복잡한 형태의 객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SG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Constructive Solid Geometry, 즉 CSG 방식은요, 기본 객체들의 집합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그 객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집합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연산이 있는데요. 합집합은 2 객체를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것이고요. 교집합은 2 객체에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방식인 거죠. 네, 차집합은 한 객체에서 다른 한 객체의 부분을 빼는 것입니다. 네, 합집합과 교집합은 피연산자의 순서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차집합의 경우는 피연산자의 순서가 변경이 되면 다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2D) 라인을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원뿔 택한 후 커브의 모서리 등을 선택하여 2D 라인의 직사각형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후 Extrude CRV 명령을 선택하여 선으로 된 각각의 객체들을 3D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3D 소프트웨어 이해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는 3D 객체 모델링과 편집, 재질 입히기, 렌더링 기능이 있고 3D 모델링 방식의 종류는 크게 폴리곤 방식과 넙스 방식, 솔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모델링의 종류로는 3D 기본 도형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2D 라인을 이용한 3D 모델링, CSG 방식 등이 있습니다. 네, 강사님, 이번엔 작업 지시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작업 지시서란 제품 제작 시에 반영해야 할 정보를 처리한 문서입니다. 디자인 요구사항, 영역, 길이, 각도, 공차, 제작 수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요구사항이란 디자인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입체로 만들어질 때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제작 개요, 디자인 요구사항, 정보 도출, 그리고 도면 그리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제작 개요에는 제작할 물품명,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 제작 기간과 제작 수량을 표기합니다. 디자인 요구사항에는 모델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제작 시 주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출력할 3D 프린터의 스펙 및 출력 가능 범위를 정확히 체크하여 그에 맞는 모델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과 부분의 영역, 각 부분의 길이, 두께, 각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에 대한 도면을 그립니다. 이때 각 도면에 대한 정확한 영역과 길이,
두께, 각도 등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이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 볼까요? 작업 지시서 작성을 위해 우선 제작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디자인 요구 사항, 영역, 길이, 각도, 공차, 제작 수량에 대한 정보를 도출해야 합니다. 손잡이 달린 컵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컵의 윗부분 반지름, 아랫부분 반지름, 컵의 두께, 손잡이 두께 및 길이 정보 등을 도출해야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컵에 대한 작업 지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작 물품명은 손잡이 달린 컵으로 제작 방법은 컵의 몸통 부분은 회전 모델링을 이용하여 제작을 하고요. 손잡이 부분은 라인으로 형태를 잡은 뒤 입체로 만듭니다. 디자인 요구사항은 손잡이 달린 컵은 단면의 회전에 의해서 쉽게 생성을 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전체적인 컵의 몸통 부분을 제작합니다. 컵의 위쪽 반지름, 아래쪽 반지름, 컵의 길이, 두께, 그리고 손잡이 두께 등의 정보를 도출합니다. 다음으로는 손잡이 달린 컵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데요. 컵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 영역을 설정하고 몸통과 손잡이를 분리한 뒤 몸통의 영역과 손잡이 영역을 표시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작업 지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제작 개요, 디자인 요구 사항, 정보 도출, 도면 그리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작 개요를 살펴보면 제작 물품명은 테이블이고 제작 방법은 테이블의 위쪽을 모서리가 둥근 박스 형태로 제작하고 테이블 다리 부분은 위쪽은 둥근 모양, 아래쪽은 사각형 모양이므로 로프트 모델링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디자인 요구 사항으로는 테이블 다리를 제작할 때 위쪽 단면은 둥글게, 아래쪽 단면은 사각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로프트 모델링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테이블 다리를 하나 생성한 뒤 대칭 복사하여 각 부분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제 테이블 윗부분과 테이블 다리 부분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도출합니다. 우선 테이블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 영역을 설정하고 테이블 윗부분과 다리 부분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다리의 윗면과 아랫면 단면을 설정하고 크기를 표시합니다. 테이블의 다리를 배치할 때는 각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쪽 도면과 왼쪽 도면 등 도면을 그려줍니다. 작업 지시서 작성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업 지시서는 제품을 제작할 때 반영해야 할 정보를 정리한 문서를 말하며 제작 개요, 디자인 요구사항, 정보 도출, 도면 그리기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강사님, 3D 객체를 형성하기 전에 또 작업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업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작업 환경 설정에는 스케일 설정과 화면 구성 등이 있습니다. 스케일 설정은 3차원 출력물의 정확도와 여러 객체를 조립할 때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3차원 프린터용 출력물 모델링을 위해서 단위를 미리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3D 프로그램의 경우 예기치 못하게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령어 취소 기능 횟수는 복잡한 객체의 경우 높게 설정해 두면 수정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작업 환경을 설정한 후에 3D 객체를 만들면 되는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먼저 작업 시설을 보고 2D 라인으로 단면을 제작한 다음 3D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 객체의 경우에는 먼저 2D 라인을 제작해야 합니다. 2D 라인의 제작은 2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작성된 파일을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내부로 불러들여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3D 디자인 소프트에서 자체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선, 원, 호, 사각형, 다각형, 텍스트 등의 2D 객체를 지원합니다. 스케치가 된 그림이나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최대한 동일하게 라인을 생성시킵니다. 다음 단계로 2D 라인이 준비가 되면 3D 객체 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2D 라인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돌출 모델링, 스윕 모델링, 회전 모델링, 로프트 모델링이 있습니다. 2D 라인 없이도 3차원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는 기본 도형을 이용하여 하는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그리고 CSG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체를 병합한다든지 또 수정도 할 수 있겠군요. 네, 개별 객체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객체로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폴리곤 편집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 각도, 위치, 두께, 부드러움 정도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모델링은 축을 기준으로 2D 라인을 회전하여 3D 객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먼저 폴리라인과 커브 등을 이용하여 회전시킬 회전체의 형태를 라인으로 작성하고 기준 축을 정한 후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회전체의 형태를 라인으로 작성합니다. 라인이 만들어지면 두께를 주고 다듬어 회전 명령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2개 이상의 라인을 사용하여 3D 객체를 만드는 방식인 로프트 모델링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로프트 모델링에서는 사용되는 라인 중 하나는 경로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표면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3D 디자인 객체 형성에 대한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D 객체를 형성하기 전에 작업 환경을 설정해야 하며 작업 환경 설정에는 스케일 설정과 화면 구성 등이 있습니다. 3D 객체 생성 과정은 2D 라인 그리기, 3D 객체 만들기, 객체 병합 및 수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입체로 만들어질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서 작성 중간에 내용을 저장하여 시스템 오류가 일어나도 파일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